요즘 자영업 정말 쉽지 않죠. 고금리, 고물가에 내수 부진은 길어지고 있고 요즘은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기업들도 정말로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 지원금은커녕 대출 원금에 이자 갚아 나가는 것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사밥 10년 이상 먹은 경험 많은 대표님들도 진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라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황학동 주방거리에 있는 매장들도 중고 가구를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어서 매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고는 쌓이는데 새롭게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거래가 안 된 지도 오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창고에 쌓아두는 재고에도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 쌓아두지를 못해서 물건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요즘 자영업 경기의 현실을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00만 자영업 폐업의 최악의 불경기지만 지금도 조용히 돈을 긁어 모으는 상권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6곳을 꼽으라면 이렇습니다. 홍대, 안국, 경복궁, 익선동, 한남동, 성수. 이 6곳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외국인이 찾아오는 상권이라는 겁니다. 장사하면서 이 정도로 힘든 적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요즘이지만은 외국인의 지갑이 열리는 상권은 사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익선동에서 2017년부터 카페를 운영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내국인들이 많이 찾아줘서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20대, 30대 방문객은 줄었지만 그래도 요즘 나쁘지 않은 게 그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워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익선동 골목을 제가 걸으면서 정말로 외국인이 그렇게 많나? 천천히 둘러보니 카페며 식당이며 40% 정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평일 오후 1시였어요. 익선동의 특성상 사람들의 방문이 떨어질 시간대인데 그 시간을 외국인이 채워주고 있던 거였죠. 관광객의 한국 방문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면세점 쇼핑을 하러 오는 곳이 한국이었다 하면은요. 지금은 한국의 음식, 패션을 궁금해하고 한국인들이 입고 즐기고 먹는 문화를 접하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골목 상권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인터뷰를 한 영상을 봤는데요. 상당히 영감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스타워즈 촬영으로 영국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정재 배우가 정말 놀랬던 게 외국인들이 한국 예능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케이팝을 즐기다가 이제는 한국 예능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과거와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또 무엇이 달라졌냐? 한식이 외국에서 난리 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은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에서 항상 배우와 연예인들이 한식을 먹으니까 거기에서 먹는 음식, 그곳에 나오는 장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 지역 임장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이 상권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복궁 인근을 가게 되면은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한복 대여점에는 한복을 고르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남동을 가면은요, 평일 낮 시간대 직장인이라던가 외부 유입이 적을 만한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지?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인지 하고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니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70%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홍대 안국도 마찬가지예요. 성수는 거리에 환전소가 생기고 성수역에는 외국인 관광 안내소가 역사에 생길 정도로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변화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고객이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고 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지역에 외국인에 대한 방문 비중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과 서비스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집중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구글도 이제는 챙기셔야 되고요.
외국어 가능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메뉴판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전용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서 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여행사나 호텔과 제휴를 맺고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전쯤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서 마케팅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와, 저녁이 되니까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80%가 외국 관광객이더라고요. 동대문이 어떤 장소냐면요. 명동이 가깝고 동대문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호텔이 과거부터 많이 밀집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식사를 했었던 고깃집과 술을 간단히 한잔 했었던 호프집이 상당히 골목 안쪽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니 외국인 2인, 3인 정도 그룹이 하나, 둘 테이블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특이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GS25, 공차, 버거킹에서 점포 개발만 9년 이상 하다가 지금은 상권 분석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권 분석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배후 세대인데요. 과거에는 이 배후 세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거 배후 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직장 배후 세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지, 세 번째는 외부 배후 세대로 이곳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지만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서울 주요 상권 중심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세 가지에 플러스 하나,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요소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상가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도 어디가 돈이 되는 상권인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방문객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외국인 방문객이 1,700만 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85% 정도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2020년에는 250만 명이 방문했었고요. 2021년에는 96만 명으로 또 60%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2년부터 서서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1,10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올해죠.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볼 때는 벌써 77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방문객 비중은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소비가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을 쇼핑하는 공간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먹거리, 드라마, 예능, 패션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인 인기가 생기면서 이것을 체험하고 싶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외국 관광객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서비스나 마케팅을 잘 다져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면은요, 여기가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상가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권의 비결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현재 자영업자 그리고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트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돈이 되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